반갑습니다.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샘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샘플 수업 다음에 좀 기대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이 가정법과 해당되는 샘플 수업이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지금 제목이 가정문과 조건문은 서로 상반된 관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정문, 조건문 일단 영어로 제가 샘플 수업 때 알려드렸던 거 여전히 기억하시죠? 자, 가정문 subjunctive였습니다. subjunctive 모드, sub, under, junk, 연결. 사실과는 좀 먼 가능성으로, 사실이 이루어지기가 좀 희박하거나 멀게 그 사실과 연결이 좀 더 아래에 떨어져 있다. 아래쪽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가정문. 가정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의 반대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봐도 무난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건문은 영어로 conditional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컨디셔널은요,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조달한다면 그러한 그 조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직설법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가 굳이 헷갈려야 되는 그 근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수업을 합니까? 가정문도 if라는 접속사를 쓰고요. 중요한 건 둘 다 if라는 접속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문도 if라는 접속사를 쓰고 조건문도 if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근데 핵심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샘플 수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은요. 조건문도 마찬가지지만요. 동사 꼴입니다. verb form이요. 제가 캠브리지 사전에서 보여드렸죠. 가정법, 조건법이든 둘 다 if라는 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if라는 접사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그쵸? 예, 의미를 거들 뿐이고 가정문이야 조건문이야를 결정하는 건 바로 동사 형태다. 동사의 포인트를 맞히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법도 시제의 종류 중에 하나다. 동사의 형태를 드러내는 시제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게 가정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에 또 추가되는 샘플 수업을 이해해 주시고요. 충분히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가정법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조동사다. 또 강조하고 있죠. 조동사 어차피 동사의 영역입니다. 가정법은 조동사다. 네, 수업 시작할게요. if 조건문, 직설법, if 가정문, 가정법. 둘 다 if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조건문과 가정문이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렸고요. if라는 접사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핵심은 내용과 그 다음에 시제입니다. 동사꼴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if 조건문은요. 중요한 거죠. 사실화된다. 사실, 영어로 뭐라고요? fact입니다. fact.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건문은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될 거야. 기본적으로 약간 좀 미래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미래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거면 당연히 주절 미래 시제가 오겠고요. 그리고 조동사들도 미래적 뉘앙스를 갖고 있는 조동사가 오겠고 그럼 if절도 이 조건이 지금 일어난 조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 오겠죠?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있던 거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제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아마 샘플 수업을 제가 따로 뺐을 거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분명히 내용이 미래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직설법의 개념이면 직설법은 해당되는 시제를 그 시제에 맞게 그 시간 부사와 같이 어울리는 시제를 쓰는 게 직설법이에요. 그럼 미래면 당연히 미래의 시제를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떤 접속사일 때요? 시간과 조건이에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일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오늘 다시 if 조건문과 if 가정문을 말씀드리면서 더 추가로 또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접사가 있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쓰는 것에 대한 헷갈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를요, 가정법에 만약에 범주에 굳이 집어넣는다 하면요. 제가 가정법 시제, 직설법 시제가 12개 있으면, 직설법 시제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시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정법도, 시제 파트고요. 가정법 시제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문은 직설법에서도 다루고요. 가정법에서도 다룹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직설법에서 다루는 이유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화 된다라는 전제하에 쓰는 시제니까 직설법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다루는 이유는 조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해서 가능성이죠. 이제 가능성이 사실 쪽에 더 가까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도 일단 가정법의 범주는 집어넣자라고 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시제는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여러분들이 12시제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시간과 조건의 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나오든 아니면 가정법에서 나오든 두 개에서 이 다뤄지는 이 내용은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느 쪽에서 나오든 시제는 직설법, 즉 현실화 될 수 있는, 사실화 될 수 있는 시제를 쓴다는 거죠. 가정법 현재라고 칭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법에서 요 조건문을 다루면요. 가정법 시제 5개 한 번만 더 그냥 나중에 더 이제 메인 수업 들어가서 알려드릴 건데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혼합가정법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기본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기본인데 이게 점점점 언어도 그쵸? 예, 발전합니다. 인간의 역사나 문화가 발전해서 언어도 발전하는데 그런 가정법의 시제 개념이 점점 좀 성장을 했고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은 원래 시작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와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더 5개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법은 직설법 시제이며 직설법 시제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충분히 그 조건이 맞다면 또 알려드릴까요? 조건이 맞으면 사실로 일어난다. 사실로 일어날 수 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정법 문장과 문맥이나 시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태, 현재 시제 씁니다. 자, 강조합니다. 왜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써요? 조건이 현재화 된다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종의요. if 조건문에서 미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어민 입장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현재화된다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미래로 계속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고 일어날지 말지 모르겠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현재화라는 조건이 맞다라면 하고 현재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현재 시제 쓴다는 거예요. 좀 독특한 시제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루어진다라는 조건에 맞으면 그 다음에 시제는 다양하게 will, shall, can, may가 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조동사 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will이면 미잖아. shall, can, may는 현재 아닌가? 그럼 이건 미래 아니잖아. 현재인데 아니죠. 내용상 미래라고 보셔야 돼요. shall도 자 뭐뭐 하게 될 거야. 뭐뭐인 게 당연할 거야. 저 can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뭐뭐가 자 가능할 거야. may도 마찬가지로 가능의 뜻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시제 모양이 현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은 미래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미래적 누앙스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주절조차도 현재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실을 현재화되는 게 큰 무리 없이 누구나 알 수 있고 당연하다 싶으면 진짜 조동사를 아예 안 쓰고요. 그냥 현재 동사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예문을 제가 드러났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조건문이요. 현재 이루어진다는 조건에 맞으면 주절의 결과가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아예 현재 일어나. 당연히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f I get the information, I will let you know. 만약 내가 이 정보를 얻는다면 나는 let 사역동사 오형식인 아시죠? you가 목적어고요. no가 목적보입니다. 사역동사는 목적보의 동사원형입니다. 왜 동사원형이는지 샘플 수업 찾아보십시오. 수업했습니다. 너가 알게끔 할 거야. 알도록 허락할 거야. 다시 해서 좀 더 편하게 해석할까요? 너를 알도록 해줄게. 너한테 알려줄게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아직 정보 얻지 못했어요. 근데 정보를 얻을 게 본인이 스스로가 앞으로 얻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현지제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이 현지가 될 거야. 그래서 정보 얻으면 당연히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요 알려줄게라는 표현은 미래를 쓰지만 이 조건이 현재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현재지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if 접사가 부사절 접수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있다. 맞습니다. 직설법에서 볼 때는 당연히 미래면 미래 시제 써야 되는데 현재 썼으니까 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조건문에 자 일부러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가 된다는 걸 강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문의 시제 원리 이해하시고요. 똑같은 자 유사한 또 예문 보겠습니다. If I have time, I always clean my room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현재 동사 쓰는 경우에 대한 이해죠. 만약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일부러 당연히 주절도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근거로 올레를 썼습니다. 제가 시제 수업할 때 직설법에서 12시제 12개 중에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시제 2개, 현재하고 과거. 그 중에서 현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now라는 시간의 부서에서 맞춰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now는 현재 진행을 씁니다. 지금 당장 뭐가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그 상태라든지 동작이 진행된다고 할 때 쓰는 현재 진행이고요. now라는 시간의 부서는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은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현재화되는 그 시점에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나 상태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always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if라는 조건절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있으면 나는 항상 그랬듯이 또 청소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항상 나의 방을 청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현재 시제가 올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주절도 현재니까 if절의 현재 온 거에 대해서 시비 안 거실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I always clean my room when I have the time이죠. 이 위에 나와 있는 if I have the time, I always clean my room을 바꿨으면 일부러 when절을 제가 뒤에 썼을 뿐이에요. when절은 부사절이니까 앞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I always clean my room when I have time 해도 되고요. 이때 if하고 when은 둘 다 똑같이 조건을 뜻해요.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뭐뭐라는 조건이면이나 뭐뭐 할 때나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나의 방을 청소할 거에 라는 이 원어민 사고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나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거나 뭐뭐라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이라고 보고 when, if절이 둘 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조건문에서는요. 이제 오늘 수업이 하이라이트가 돼야겠죠. 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정법이고요. 가정법의 핵심은 사실에서 희박한 가능성, 사실에서 먼 가능성을 얘기한다. 영어로 뭐라고요? 서브정티브. 가정법 합니다. 가정법은요. 사실의 반대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조건문에서도 조동사가 지금 이렇게 쓰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사실 가정법이나 조건문은요. 조동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조동사를 자꾸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샘플 수업에서 그 사실을 강조해드렸고요. 여기도 당연히 조동사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가정법은요. 해석이 조건문이 약간 좀 틀리죠. 만약 뭐뭐라면 요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의 해석이에요. 가정법 과거. 뭐뭐 했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해석이 됩니다. 과거 완료. 뭐뭐라면 뭐뭐 했다면 그 왜 해석이 이런 식이냐? 벌써 일어난 것에 대한 아니면 사실에 지금 현재 이룰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뒤에 주절도 마찬가지죠.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을 텐데 어차피 일어나지 못하는 거고 아니면 요렇게 했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무슨 누앙스가 약간 있죠? 후회나 유감의 누앙스도 약간 포함되는 것 같죠. 후회나 유감의 누앙스도 해석에 약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if라는 접사를 쓰지 않고도 조동사만으로도 후회 유감을 쓸 수 있지만 굳이 사실의 반대고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if라는 접사를 추가해서 더 확실하게 가정법을 드러냅니다. 가정법 과거 여러분 많이 헷갈리셨던 거예요. 이 명칭 때문이에요. 과거인데 그쵸? 근데 내용이 현재 사실과 반대 가정이래요. 왜 이렇게 원어민들은 쓰는 걸까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시제를 철저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을 전달하는 시제와 거짓을 전달하는 시제를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분명히 시제는 일단 직설법 시제가 12개가 있는데 가정법에 쓰는 시제를 만들려고 보면 어차피 동사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뭔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사를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야, 직설법에서 쓰는 그 규칙을 어기자. 당연히 현재면 현재 있어야 되잖아. 직설법은. 근데 가정법은 거짓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인데 일부러 해요. 일부러 거짓이야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한 시제 빠른 과거시를 쓴다는 거죠. 야, 이거 나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내 말 잘 듣는데 나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일어날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들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직설법에 있는 시제를 빌려오는데 단 직설법과는 규칙이 안 맞게 더 빠른 시제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 가정 또는 현재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 가정, 현재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직설법이 없는 시제, 직설법에서 상반되는, 직설법에서 좀 이렇게 상충되는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재 사실인데 과거 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발전시켜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가정이겠죠. 과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직설법 같으면 과거 사실은 과거 시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은 야 이거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한 시에 빠른 시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양 바로 가겠습니다. 동사꼴에 집중하세요. 자, 가정법 과거죠.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당연히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동사 쓰고요. 때에 따라서 조동사 과거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구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워라고 워즈입니다. 주어가요. they예요. 주어가 뭐 people이에요. 이럴 때 워가 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가 심지어 가정법에서는 I이고요. 3인칭 단수죠. she고요. 그 다음에 he죠. 이거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시제 개념을 파괴시켜요. I면 워고, she면 워즈고, 그 다음에 he면 워즈죠. 네, 직설법에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일부러 워를 씁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의 문법책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야, 워를 쓰기도 하고 워즈를 쓰기도 하고 그전의 문법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워, 워즈를 둘 다 쓰는데 원래는 가정법에서는 워가 원칙이야. 그쵸? 예, 문법은 규칙이니까 일단은 가정법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워를 써. 이렇게 해놓고 워즈는 그럼 언제 쓴다라고 기존의 문법책에서 얘기하냐. 시중에 나오는 문법책이요. 구문에서 말하는 잉글리시죠. 그쵸? 스포큰 잉글리시. 이런 말하는 영어에서는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편하게 쓰려고 워즈를 써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원어민들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런 가정법의 규칙까지 생각하면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편하게 계속 써왔고 그런 식의 생활이 몸에 뱄으니까 썼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문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은 더 100% 거짓말이고요. 워즈는 그 거짓말 정도가 좀 더 떨어진 겁니다. 한 50%, 60%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문법에서 왜 워를 쓰지만 가정법은 원래 비동사를 워를 써요. 그러니까 그 수의 일치까지 규칙을 깨버려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경우 워를 써요?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입장이 있으면 워즈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 문법책에서는 말하는 영어에서 워즈를 쓴다. 뭐 그것도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더 정확한 문법적인 어떤 전달 내용으로 워즈를 좀 바라보고 설명드린 거예요. 핵심입니다. 바로 주절이에요. 제가 메인 수업에서도 강조를 하겠지만요. 가정법의 핵심은 주절이 중요해요. 왜 제가 if절보다 주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말씀드리냐면요. 가정법은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if라는 접속사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게 가정법 문장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if라는 접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절만 존재해도 얘가 가정법인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일단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나 독해할 때 너무 어려워. 이거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맨날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원어민들은 힌트를 줘요. 그게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가정법, 즉 거짓을 얘기하는 가정문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가 보여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조동사의 주절의 과거형이 보이면 이건 가정문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글을 일단 보시면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지수법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과거형 맞는지 볼까요? would, could, might, should죠. 그렇죠. 예. 저랑 샘플 수업 첫 번째 할 때 뭐라고 했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무슨 누앙스가 있다고요? 가능성,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더 약한 표현이다. 예, 일부러 조동사의 과거형 쓰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즉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 일부러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게 조동사 과거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자체가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은 심지어 조동사 현재형과 틀리게 조동사 현재형은 가능성이 좀 더 크고 강한 경우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능성이 더 약한 경우까지 표시할 때도 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 샘플 수업 들으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완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완료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단은 직설법에서 시제는 빌려옵니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 이거는 가정법 시제하고 완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가정법이 더 덜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직설법에 있는 시제 모양을 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영어를 모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시제요? 직설법에 있는 과거 완료 시제 모양 그대로 빌려옵니다. if 주어 헤드 pp죠. 헤드 pp. 이때 헤드는 시제 표시 조동사인 거 아시죠? 시제 표시 조동사요. pp는 완료하고 그다음에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분사고요. 자, 똑같이 주절의 핵심은 자 반드시 무조건 조동사 과거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거짓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니까 이것도 제가 샘플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조동사 과거형을 더 빠른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이 과거형보다 더 빠른 시제를 쓰고 싶으면 더 빠름을 드러내는 시제 표시 조동사 have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씁니다. 이때 have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에요. 왜요? 조동사 뒤에는 특히 의미조동사죠. 의미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가 핵심이라고 이것도 제가 조동사 수업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조동사 수업을 듣지 않은 자 그런 구독자분이나 학생분 계시면 조동사 수업을 좀 들어봐 주세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런데 내용은 뭐라고요? 분명히 모양은 과거 완료인데 내용은 과거 자체가 반대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일부러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가정법이야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제를 틀리게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on purpose죠. purposefully 그렇대요. intentionally 그렇죠. on purpose,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시제를 틀리게 사용한다. 즉 거짓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f I were a bird now, I could fly to예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야 이건 100% 가정법이야. 뭐 때문에? I인데 was가 아니죠. were를 써요. 직설법에는 불가능한 용어예요.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눈여겨보셔야 돼요. 조동사 선생님이 제임스 선생님이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있으면 가정법이래. 예, 가정법이에요. 100% 가정법입니다. now죠. 이제 가정법 현재가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간의 부사는 친절하게 진짜 현재를 써요. 그런데 동사는 과거가 오죠. 이게 얼마나 상충되는 절대로 어디에는 존재할 수 없는 절대로 직설법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규칙을 쓰는 거죠. 왜요? 우리는 솔직하게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내. 뭔가 그렇죠? 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틀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건지 이게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일부러 직설법이 없는 시제 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시제 모양을 쓴다. 왜?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제 말이 맞죠? 여기 왜 was를 쓰면 안 되냐면요. 내가 어떻게 새가 됩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50년 후에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 육체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결코 이 규칙을 내가 새가 된다는 표현은 무조건 were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100%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더 확실하게 시제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were를 일부러 써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새라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굳이 직설법 바꾸면 나는 새가 아니니까 너한테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 올리는 표현 같기도 해요. If you were here, I would be happ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거짓말이죠. 너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다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자, 모양이 과거라고 해서 해석조차도 과거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헷갈리죠? 자꾸요. 근데 자꾸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익숙해지세요. 가정법 과거는 내용은 뭐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로 해서 해석은 현재 사실에 반대로 해석합니다. 유감이나 후회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만약 너가 여기 있으면 그래서 현재처럼 제가 그래서 해석하죠. 만약 너가 여기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여기 없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행복할 텐데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법 과거죠. 자, 이번에는 was를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f I was a teacher, I could help you solve this problem. 이거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하는데 were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 내가 선생님이 될 일이 없다라면 were를 씁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선생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는 입장이라면 너가 이 문제를 풀도록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만은 진짜 선생님으로서 너를 돕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거짓말이고요. 사실 반대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 반대예요. 조동사를 계속 눈여겨보십시오. 조동사, 쿠두, 우두, 쿠두. 이 조동사를 통해서 조동사의 과거에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고요. 현재 사실 반대. If I was ready. 이것도 내가 준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준비를 못한 경우에요. 좀 더 일찍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 준비 사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준비가 됐다라면 갔었을 텐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워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 맞고요. 일어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만약 내가 준비가 됐다면 나는 갈 텐데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을 때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이렇게 표시한다. 사실 예문을 좀 더 일반 동사의 과거형도 썼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메인 수업에 들어가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와 워즈를 좀 더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워즈에만 좀 포인트 맞췄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헷갈리게 왜 원어민들이 이렇게 쓴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당연히 과거 완료의 반대라고 하지 않고 왜 과거의 반대야? 일부러 그런다고 했죠? 일부러 직설법시에서 빌려와서 한 시제 빠른 시를 쓰므로 해서 거짓임을 드러내려고 한다. 여기도 봐봐요. yesterday죠. 우리가 직설법에서 배운 대로 하면요. 과거를 드러내는 시간의 부사가 있으면 당연히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 had는 빠지고 study만 있어야 돼요. yesterday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법을 하는 겁니다. 가정법을 할 때는 이프절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절을 보세요. 주절이 가정법 문장을 결정합니다. 가정법 문장은 주절이 결정합니다. 가정법 문장. 주절이 가정법 문장을 결정한다. 오늘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 could have passed the test. 너는 시험을 통과했을지도 몰라. 약간의 좀 이것도 후에 좀 유감의 표현이 들어가 있죠. 만약 너가 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지도 몰라. 둘 다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험 통과 못했고요. 사실은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즉 지금 이 결과는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내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일어난 사실의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 라고 일부러 드러내고 싶어서 헤드 PP, 주절은 헤드 PP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if절은 헤드 PP,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썼어요.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고요. 여기는 이 have는 동사 원형 have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 have는 조동사고 뭐라고요? 한시제 빠름을 나타내는 조동사다. If I had a lot of money, I could have bought a building. 만약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졌더라면 나는 빌딩 한 채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사실은 이 가정법 과거보다 일어날 확률이 완전히 없어요. 100%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사실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이 현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대한 가능성 정도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모양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조건 주절은 헤드 PP, 무조건 제가 자꾸 주절, if절을 자꾸 반대로 얘기해요. if절은 헤드 PP고 if절은 헤드 PP, 무조건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뭐가 가능성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 거짓말을 나타내는 한 가지 형태만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가 이렇게 헤드 PP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P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돈이 없고요. 돈이 없었다는 것은 벌써 과거에 드러난 사실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건물 못 사는 건 무조건 사실이에요. 100%예요. 그런데 일부러 반대로 얘기해 보는 거고 야, 너 이거 일어날 일 없어. 나 이렇게 시제 쓸게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번째 샘플 수업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팩트를 나타내는 직설법의 시제 현재와 과거의 반대를 설명하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인데 제 수업 들어주신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메인 수업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